Hey yo, what's good, Aiden family? It's your boy Aiden. 안녕하세요, 에이든입니다. 네, 제 뒤에는 2021년도 K5 GT가 함께하고 있고요. 요번에 기아 모터스 아메리카에서도 감사하게도 자동차를 빌려주셔가지고 요번 리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현재 자동차 시장에 SUV 중심의 소매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에서 요번에 저희 같은 차쟁이들을 위한 또 K5 GT 버전을 트림을 출시를 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이 모델을 팔고 있지 않습니다. 경쟁 차종이 혼다 아코드 2.0 터보, 토요타 캠리 TRD, 현대 소나타 N9이 있고요. 그리고 경쟁 차종 중에 하나가 BMW 330i입니다. 실제로 이 모델이 330i보다 지로백이 더 빨라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엔진은 2.5리터 터보 엔진이고요. 291마력, 311 pound-feet of 토크를 자랑하는 엔진입니다. 출력이 굉장히 넉넉하게 나쁘지 않게 우리 같은 차쟁이들을 위해서 딱 만들어진 엔진이에요. 그리고 이 엔진이랑 같이 궁합이 맞는 트랜스미션은 웻 타입 습식 듀얼 클러치입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겟레그나 아니면 뭐 GF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이 기아에서 인하우스로 만든 트랜스미션이에요. 이 트랜스미션 궁합이 2.5 터보하고 굉장히 잘 맞아가지고 운전하는데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뭐 엔진룸에 딱히 이렇게 뭐 특별할 거는 없어요. 근데 예전에도 제가 말한 적이 있지만 정말 정비하기 쉽게 공간도 넉넉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튜닝할 때 굉장히 손쉽게 튜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듀얼 인젝션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GDI하고 MPI하고 둘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포트 인젝션하고 다이렉트 인젝션 이 둘 다 들어간 거죠. 이게 왜 좋냐 그러면요, 나중에 혹시나 이 차를 튜닝을 하게 되면은 이 듀얼 인젝션이 들어간 경우에는 출력을 올리기가 굉장히 손쉽습니다. 보통 자동차를 튜닝했을 때 버릇넥이 걸리는 이유가 연료를 충분하게 공급하지 못해 가지고 출력을 못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리밋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듀얼 인젝션이라 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듀얼 인젝션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집한 이유가 요즘 유럽 차들이 직분사, 그러니까 다이렉트 인젝션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카본 빌드업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오래되다 보면은 출력 저하, 엔진 문제점을 일으키는데, 이렇게 듀얼 인젝션을 쓰면은 그 카본 빌드업을 다 없애줘요. 저 RPM에서는 포트 인젝션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고 RPM에서 출력을 쥐어짤 때는 이제 다이렉트 인젝션을 넣어가지고 좀 더 깨끗하게 좀 더 많은 출력을 낼 수 있죠. 아무튼 듀얼 인젝션을 쓴 건 진짜 칭찬. 그렇게 해서 인하우스에서 만든 습식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하고 2.5리터 터보 듀얼 인젝션으로 지로백이 5.8초. 그리고 최고 속력은 150마일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출력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디자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이제 보시다시피 기아 자동차의 전매 특허인 타이거 노즈 그릴이 있고요. 요 그릴에 있는 이런 문양까지 요번에 생각을 해가지고 샤크 스킨 그릴이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날렵하고 공격적으로 생긴 게 아주 마음에 들고요. 이 후드 같은 경우에도 이쪽으로 해서 인덴트가 들어가는 이 모습이 굉장히 날렵하면서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단으로 분리된 헤드라이트 또한 굉장히 입체적으로 생겼고, 그리고 요 라인, 이 헤드라이트 이게 DRL이거든요.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인데, 요게 기아에서 부르길 헐빛, 심장 그 미터 있죠? 그거를 연상시키는 헤드라이트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아 K5의 프런트 디자인은 따라올 수 없는 정말 스포티하고 멋있는 디자인이에요. 근데 왜 아직도 이 올드 기아 엠블럼을 쓰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새로 나온 기아 엠블럼 너무 좋아합니다. 훨씬 나요. 이거보다 5,000배는 납니다. 5,000배. 그리고 색깔을 얘기를 안 했는데 사파이어 블루, 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받았을 때 굉장히 이쁜 색이에요. 솔직히 이렇게 디자인이 섹시한 차는 이런 색깔을 타야 돼. 그리고 옆으로 넘어와서 19인치 스포츠형 휠이고요. 로터도 보통 GT 라인보다 더 커지고 브레이크 파워도 더 좋아진 성능을 자랑합니다. 서스펜션도 더 좋아졌는데요. 스포츠 주행에 맞게 튜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서스펜션은 맥퍼슨 타입이고요. 뒤에 서스펜션은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했다시피 19인치 245에 40에 19입니다. 앞에가 꽤 넓어요. 245면은 타이어는 PG로 올 시즌이 들어갔고요.
아직 타이어의 리밋을 느껴볼 만큼 운전을 해보진 않았는데 요거 이제 다음에 산길에 가가지고 제가 이걸 또 조질 거니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옆에 사이드 라인을 보시면은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백 스타일로 만들어진 디자인인데요, 이 패스트백 디자인이 정말 이뻐요. 그래서 이 루프 라인에서 여기 이제 트렁크 라인까지 쭉 한 라인으로 이어져 오는데 요 차 같은 경우에는 또 특이한 점이 요 크롬 라인이 약간 액센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라인이 웃긴 점이 요 A필라에서부터 여기 이제 C필라 끝에 트렁크까지 선이 쭉 이어져 와 있어요. 이게 저는 크롬이 솔직히 크롬보다 만약에 이거를 약간 매트한 블랙으로 했으면 더 예쁘지 않았을까 라고 상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것도 굉장히 날렵한 디자인이라서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재밌는 점이 보통 이렇게 패스트백으로 디자인된 자동차는 해치백처럼 열리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통 트렁크입니다. 저희 그래서 처음에 이 차를 리뷰를 할 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개장수 형하고 저는 이제 새 차를 전문적으로 디테일링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이 하자가 하나가 딱 있어요, 이 트렁크에. 이게 뭐냐 그러면은 보통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손잡이를 잡아 만들어 놓는데 이 K5 같은 경우는 손잡이를 안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당길 데가 없어요. 그래서 페인트를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손자국이 남으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뭔가 좀 아쉽다. 또 뒤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앞에 디자인 랭귀지가 그대로 연결되는 이 핫빛, 이 핫빛 테일라이트, 요거 이게 쭉 이어져가지고 이게 요즘 유행인데 이거 뭐 기아가 뭘 누굴 따라하고 이게 아니라 요즘 트렌드입니다. 또 재밌는 점이 이 한국에서는 이걸 절취선 테일라이트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게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이름 되게 잘 지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절취선 테일라이트이 마음에 듭니다. 왜냐면은 저녁에 멀리서 봤을 때도 캐릭터를 딱 잡아주기 때문에 멀리서 봐도 아, 저 차 K5구나 딱 존재감이 있는 거. 그리고 뒤에 넘어와가지고 이제 또 이거는 자동차 차쟁이들을 위한 고성능 버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이제 디퓨저가 이게 딱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마음에 드는 점이 이 쿼드 이그저스트 팁. 네, 요즘 고성능 퍼포먼스 자동차에서나 볼 수 있는 이 쿼드 팁 이그저스트 배기가 저는 정말 진짜 이거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이 2021년도 K5 GT 모델은요 N3 플랫폼이라 그래가지고 기아 현대의 3세대 플랫폼이고 이 플랫폼이랑 공유하는 자동차가 소나타, 투싼, 소렌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 모델인 옵티마나 K5 전 모델보다 2인치가 더 길어졌고요, 그리고 1인치가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넓어지고 길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그 존재감이 더 있어요, 자동차가. 이제 그러면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실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전자석에 앉은 느낌은요, 일단 제일 먼저 제가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게 이 스티어링 휠이 원래 예전 모델들이나 다른 기아 모델들 여기다 피아노 블랙을 쓰는데 이 차는 피아노 블랙이 없어요. 이 핸들에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요거는 D컷 스티어링 휠이고요, 미국에서는 플랫 바텀 스티어링 휠이라고 합니다. D컷이 이뻐요, 훨씬. 그리고 약간 스포티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물론 D컷이 뭐 꼭 필요한 자동차는 아니지만 이게 타고 내릴 때 좋으라고 한 건데 어찌됐건 마음에 듭니다. 앞에 이제 게이지 클러스터를 보시면은 디지털 게이지 클러스터는 아니고요, 아날로그 방식인데 솔직히 아날로그 방식에 저는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요. 물론 요즘 전자식 나온 게 더 이쁘긴 하죠. 그리고 이 문짝으로 넘어와가지고 이 문짝에 달려있는 이 튀어나온 부분이 차 문이 멀리 있어도 여기까지 손이 안 닿을 경우 손쉽게 문을 닫을 수 있게 만들어진 디자인인데 이게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만든 디자인인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편해요, 이게. 그리고 이 센터 콘솔 같은 경우에도 다 일체적으로 한 방향으로 딱 돼 있고, 요 분리, 이제 운전자하고 패신저하고 분리되어 있는 요 부분도 굉장히 안정감을 주고요, 운전자한테. 그리고 요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프트 납이 한국에서는 다이얼 방식이나 버튼 방식인데 요 미국에 들어와 있는 GT 모델은 이제 이 파이터 젯, 그 이륙할 때 왜 비행기들 그 손잡이처럼 생긴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쿨링, 벤틸레이트 시트, 히팅 시트 둘 다 있고요. 이 스위치 조작감도 좋은데 이 위로 올리면은 따뜻해지고 아래로 내리면 차가워지고, 이 모든 이 센터 콘솔에 있는 버튼들이 차를 처음 타도 손쉽게 조작할 수 있게 스트레이트포워드 하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이 정말 잘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조작하기 간편하고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게 이제 개장수형 핸드폰이거든요. 이거 중앙으로 해가지고 그냥 쏙 넣어주면은 충전이 시작이 됩니다. 재료 아니 메테리얼, 그러니까 미국 말로 메테리얼이거든요. 이 메테리얼들이 다 하나씩 고급지고
느낌도 굉장히 좋을 뿐더러 색상도 굉장히 명암을 잘 줬어요. 요 에어벤트 같은 경우에도 그냥 밋밋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덴트를 줘가지고 이제 직관성 있는 디자인이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 GT 모델은 검정색 레더에 빨간색 스티칭을 줘가지고 좀 더 스포티함을 강조를 했고요. 또 GT 모델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또 스티칭도 또 넣어줬죠. 네, 썬루프 같은 경우에도 저는 보통 썬루프는 좋아하지 않는데 이 패노라믹 썬루프는 굉장히 좋아라 합니다. 훨씬 더 개방감도 더 넓고 고급스러워 보여요. 지금 한 큐로 또 이제 싹 하면은 싹 하고 열리는데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성격 급한 한국 사람들도 손쉽게 기분 나쁘지 않게 쓸 수 있는 그런 썬루프입니다. 또 닫을 때도 원큐로 싹 하고 닫히는데 이거 정말 저는 마음에 듭니다. 고급스러워요. 네, 4000rpm, 5000rpm까지 안 올라가게 세팅이 되어 있네요. 원래 이제 기아차에 스포츠 플러스 모드는 없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스포츠 모드가 있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있어요. 이코 모드가 없어졌어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또 칭찬하고 싶습니다. 고성능 스포츠 세단을 탈 때는 이코 모드 필요 없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필요하죠.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하면은 트랙션이 꺼집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또 이거 운전하고 오는데 사실 조금 이제 밟으니까 휠 스핀이 나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삐! Hey, what's good, fam? It's your boy Aiden. 안녕하세요, 에이든입니다. 네, 저는 지금 2021년도 기아 K5 GT에 타고 있고요. 저는 이 차를 요 며칠간 1500km에서 1600km 정도 운전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LA 자동차쟁이의 성지 엔젤레스 크레스트에 나와 있고요. 터보차라서 그런지 넉넉한 출력이라 가지고 꽂고 들어간 다음에 코너 엑싯에서 탈출 시에 터보의 힘으로 그냥 쭉 뻗어나오는 느낌이 아주 경쾌해요. 터보가 들어올 때 이질감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터보가 굉장히 작은 사이즈이기도 할 거예요. 튜닝도 잘한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서스펜션 튜닝하는 게 가장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힘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엔진 출력은 올리기 relatively 쉬워요. 물론 환경 규제에 맞게 출력을 올리는 건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저는 서스펜션 튜닝이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편하면서 그리고 이런 코너에서 딱딱하게 잘 잡아주는 all around 모든 걸 잘하는 서스펜션을 원해요. 요즘 소비자의 눈이 너무 높아졌어요. 저같이 퍼포먼스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이런 코너에서 코너가 들어갈 때 차가 어느 정도 잘 잡아주느냐, 어느 정도 싹 코너를 잘 도느냐, 이런 거에 중점을 두는 반면 보통 자동차를 사는 소비자들에게 있어서는 자동차가 얼마나 안락하고 편안하냐, 장거리 운전 시에 얼마나 내 허리가 안 아프고 목이 안 아프냐, 그렇게 기준을 두는데, 그럼으로써 이런 고출력 퍼포먼스의 자동차는 둘 다 잘해야 돼요. 둘 다 잘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서스펜션 튜닝을 하는 엔지니어 분들이 굉장히 애먹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해도 욕먹고 저렇게 해도 욕먹고 어찌됐던 간에 욕은 먹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기아 엔지니어 분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코너에서 잘 잡아줘요. 그리고 나름 편안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자동차가 편해요. 장거리에서 몇 시간, 3시간, 4시간 동안 운전했을 때 딱히 불편한 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통 세단을 타고 다니셨던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워낙 스포츠에 중점을 더 둔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제가 이 GT 모델 말고 GT 라인도 시승을 해봤는데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이게 훨씬 더 스포티해요. 짱짱합니다. 서스펜션이. 앞에는 맥퍼슨이 들어가 있고요, 뒤에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코너에서 날렸을 때도 차가 굉장히 잘 잡아주는데요, 이렇게 주말에 와가지고 차를 이런 산길에서 날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케이. 타이어는 피렐리 피지로 올 시즌이 들어가 있고요. 요런 길에서 딱히 그렇게 좋다고 할 수 있는 타이어는 아니지만 데일리로 타고 다닐 때나 아니면은 이렇게 잠깐 와가지고 산길에서 날릴 때는 또 나쁘지 않은 타이어입니다. 엔진 출력으로 얘기를 넘어갈게요. 291마력에 311파운드 토크, 셉니다. 네, 세요. 전륜구동에서는 충분한 출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멈춘 상태에서 싹 자동차를 풀악셀을 밟았을 때 토크 스티어가 납니다. 당연히 이 토크에 토크 스티어가 안 날 수가 없죠. 네. 그런데 그 토크 스티어가 엄청나게 뭐 불편한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 제어할 수 있는 정도의 토크 스티어입니다. 기아 자동차 인하우스에서 만들어진 습식 DCT입니다. DCT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DCT도 얼마나 세팅이 잘 돼 있느냐, 엔진하고 얼마나 궁합이 잘 맞느냐. 오우, 돌이 있네. 어우야. 네, 궁합이 얼마나 잘 맞느냐가 중요한데 이 2.5 터보하고 이 DCT의 튜닝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엔지니어분들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 이 들어가 있는 8단 DCT가 제 BMW 340에 있는 GF 미션보다 좋아요. 더 빠릿빠릿해요.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이에요. 뭐 당연히 제 GF는 이제 토크 컨버터 형식의 오토매틱이니까 DCT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무리일 수 있지만 어찌됐건 여기에 들어간 DCT가 제 GF보다 빨라요. 미션 반응 속도에서부터 모든 것에 다. 그래서 이 미션이 굉장히 저는 지금 부럽습니다. 네. 재밌어요. 경쾌해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3,500파운드 정도 되는데 옛날 차 기준으로 하면은 별로 가벼운 자동차는 아니에요. 하지만 요즘 나오는 자동차 치고는 가벼운 차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포츠 주행을 즐길 때는 가벼운 차가 최고예요. 3,500파운드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경쾌한 세팅이에요. 그런 점에서 또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요즘 너무 많은 차량들이 돼지가 돼서 나와요. 4,000파운드, 4,500파운드. 물론 요즘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런 무거운 자동차들도 잘 도는 차들은 잘 돕니다. 하지만 진짜 찐 차쟁이들은 알아요. 무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아무리 세팅이 잘 돼 있고 뭐 해도 무거운 차들은 운전할 때 온몸으로 다 느껴져요. 온몸으로. 저는 무거운 자동차를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네, 스포츠 주행에 있어서 출력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무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출력 올릴래 아니면은 무게 낮게 만들래 하면은 무조건 무게 낮게 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무게 낮게 만드는 게 더 돈도 많이 들고 만들기 더 힘들어요.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3,500파운드는 충분히 낮은 수치입니다. 요즘 자동차에 비해서는. 그리고 이 차 서스펜션 세팅이 잘 돼 있어서 그 3,500파운드까지는 안 느껴지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3,300파운드 정도대 차라고 해도 저는 믿을 것입니다. 요즘 기아 자동차 차 진짜 잘 만드네요. 이 차가 경쟁해야 되는 자동차들이
물론 소나타 N라인도 있지만 그거는 거의 쌍둥이다시피 하고, 미국에서는 혼다 2.0 터보 엔진이 들어간 트림 아코드 있고요. 그리고 도요타에서는 도요타 캠리 TRD가 있는데 둘 다 이 차보다 비쌉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지고 BMW 330i가 있는데, 솔직히 요즘 3 시리즈는요 서스펜션 튜닝이 굉장히 물렁물렁하게 있어서 바디롤이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이제 M340이나 아니면 아예 M3에 집중을 해가지고, 아예 고성능 퍼포먼스 자동차는 그쪽에다가 그냥 다 줘버리고, 보통 3 시리즈는 생각보다 그렇게 스포츠성을 중요시하는 우리 같은 사람으로서는 재미있는 차량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다시피면은 이 차가 더 재밌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차가 마력도 높고 토크도 더 잘 나와요, 330보다. 심지어 지로백도 더 빠릅니다. 네, 이 차 물론 지금 있는 출력보다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듀얼 인젝션에다가 블락만 받쳐주면은 DCT고 터보가 들어갔으니까 솔직히 지금 350 휠마력 정도는 우습게 튜닝이 될 것 같아요. 물론 튜닝을 한다면. 근데 뭐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튜닝하는 걸 많이 안 좋아하니까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도록 하고, 네, 에이든팸 이렇게 해서 K5 GT 리뷰 1부는 끝이 나고요. 2부에서는 제가 또 이 차를 가지고 라스베가스 데스밸리 여행기가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다음 비디오에서 만날게요. Let's get it. 이렇게 또 소금 상하게 오면은 사진을 찍어주는 게 인지상정. 우리 K5 GT